10억이 단순한 입막음 돈이 아니었다면 이지혁의 심장과 고성희의 추락이 같은 줄에서 시작된 걸까요? 고성희는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끝까지 패배자처럼 보이진 않으려고 했는데요.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단단했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순간부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자산이 끊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산이 끊기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할 거라는 게 무서웠거든요. 박진석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더 잔인하게 막았고요. 차, 재단회사, 건물, 계좌 고성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길마다 정지 표시를 꽂아버렸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작은 고시원 같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다시 살아나는지, 누구의 마음을 건드려야 문이 열리는지, 고성희는 늘 그런 계산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전화할 번호가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박진석이 끊어놓은 건 돈줄만이 아니라 관계의 통로였고, 고성희는 자기 주변이 생각보다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때 고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호. 사람들이 고성희를 경계할 때도 지은호는 끝까지 흔들렸던 사람이었고요. 특히 한우진의 간이식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더 그랬습니다. 고성희는 그때 지은호에게 불쌍한 엄마 연기를 했었고 결국 그 대가로 10억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그게 연기였다는 건 다 탄로가 났지만 고성의 입장에선 중요한 게 하나였어요. 돈이 오간 흔적은 관계를 다시 묶는다. 고성희는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희에게 필요한 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다시 묶을 무언가. 그런데 고성희가 지은호를 떠올린 그 시간,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비밀이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병. 그 비밀은 박성재만 알고 있어야 했는데요. 박성재는 이지혁과 친구라서 더 무거웠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같은 말이 더 잔인해질 때가 있다는 걸 알아서 박성재는 이지혁 앞에서 더 담담하게 굴곤 했습니다. 담담함이 친절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박성재의 담담함을 이상철이 들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이상철은 회사에서 박성재와 이지혁이 나누는 짧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밥을 가져다 주다가 문틈 사이로 그 누구도 일부러 말하지 않은 단어가 흘러나오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검사 가능성, 이식. 이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참는 사람입니다. 다정한 척 웃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먼저 한 발 물러나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그 한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발이 붙은 것처럼요. 이상철의 아내 김다정이 이지혁의 엄마였으니까요. 이상철은 그 순간부터 내가 알고도 숨기면 배신이 되고 내가 말하면 김다정이 무너진다는 사실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도 김다정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는데요.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을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김다정은 원래 사람 마음을 표정보다 호흡으로 읽는 편이거든요. 이상철이 숨을 짧게 쉬는 걸 보고 김다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상철, 무슨 일 있어요? 이상철은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애써 웃으면서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김다정은 그 말이 더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피곤하면 더 솔직해지는 게 당신인데 오늘은 피곤한 척하면서 숨긴 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말하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안 말하면 더 큰 끝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는데요. 밤새 떠올린 건 김다정의 얼굴도 이지혁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조옥래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조옥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상철 집에 살며 가족을 묶는 중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조옥래가 남긴 말이 이상철 머릿속을 계속 치고 들어왔습니다. 집안 비밀은 숨기는 게 아니라 제때 말하는 게 가족을 살려. 이 말이 이상철을 더 괴롭혔습니다. 이상철의 고민은 다음 날 아침 전혀 다른 형태로 폭발합니다. 김다정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뜨더니 문자 한 줄이 와버린 겁니다. 10억 송금 내역 확인 바랍니다. 김다정은 스팸인가 싶어서 지우려다가 첨부 파일 같은 이미지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송금인 쪽에 고성희와 연결되는 흔적이 있고
수취인 쪽에는 지은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김다정의 손끝이 굳었고요. 김다정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다정은 이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상철, 당신 알고 있죠? 이상철은 숨을 삼켰습니다. 김다정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말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다정은 말투가 아니라 결론으로 물었습니다. 이지혁, 어디 아파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냐라고 말할 힘도 없었고 맞아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상철이 그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자 김다정은 더 확신해버렸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막으면서도 이상철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김다정은 아주 조용히,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내가 무너져도 이지혁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상철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이상철은 그제야 털어놨습니다. 도쿄 출장 핑계, 검사, 이식 가능성이 낮다는 말까지. 그리고 그걸 박성재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이상철은 말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김다정이 미워할까봐 숨긴 게 아닌데 결국 김다정을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김다정은 듣고 나서도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날까봐요. 김다정은 눈물을 뒤로 밀어넣듯 삼키고 한참 뒤에야 한마디 했습니다. 박성재는 왜 나한테 말 안 했대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가 나쁜 애라서가 아니야. 지혁이가 원했어. 엄마가 걱정하는 거 싫다고. 김다정은 그 순간 이지혁이 나를 지키려고 숨겼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원래 자식을 지켜야 하는데 자식이 엄마를 지키려고 비밀을 삼킨 거잖아요. 김다정은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무너질 틈을 고성이가 그냥 두겠습니까? 고성이는 내쫓긴 뒤에 숨어 있다가도 사람들 사이가 흔들리는 냄새가 나면 기가 막히게 알아챘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가 흘린 말 한 조각, 분위기 한 조각으로도 지금 들어가면 된다는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그날 김다정이 받은 그 문자와 거의 동시에 지은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고성이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은호야, 10억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속이 울렁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감정을 숨기려다 더 크게 다치는 스타일인데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한우진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간이식은 이미 끝났고 한우진은 겨우 살아났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호의 마음은 어딘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불쌍한 척으로 다가왔던 순간을 이제는 너무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게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뒤에는 더 괴로웠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고 싶어서 믿은 건데 결국 내가 속은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지은호를 괴롭혔거든요. 지은호는 그 10억을 고성이가 준 그대로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돈을 결국 한우진에게 다시 건넸고 그 선택이 지은호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은호는 착한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착함이 아니라 고성이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고 엄마 정순이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가 이상하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이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은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걸 봤고요. 지은호가 밥을 먹으면서도 손이 떨리는 걸 봤고요. 지은호가 잠든 척하면서도 숨을 길게 쉬는 걸 봤습니다. 정순이는 결국 지은호에게 묻습니다. 은호야, 너 돈 문제 있니? 지은호는 그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정순이는 돈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역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아니야라고 말하려다가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울면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울었습니다. 지은호도 지금은 끝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 타이밍을 노리듯 박진석이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내쫓는 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쫓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고성희가 만들어 온 방식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고성희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필요한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해온 방식 말입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의 거짓말들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한우진 자태를 숨긴 것, 지은호가 죽었다고 꾸며서 정순이를 흔든 것, 이수빈과 박성재 사이를 일부러 갈라놓게 만든 것까지요. 특히 박성재와 이수빈 얘기는 박진석에게도 꽤 날카로운 기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직도 이수빈을 잊지 못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박성재는 겉으로는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같은 후회를 계속 반복합니다. 고성희가 그 사이를 일부러 흔들었다는 걸 박진석이 폭로했을 때 박성재는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왔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누군가의 장난이었나? 라는 허탈함이요. 박진석은 그 모든 퍼즐을 한 장으로 엮기 위해 돈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엔 익숙해도 돈의 흔적에는 약하거든요. 숫자는 변명이 어렵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 쪽으로 흘러간 10억을 추적했고 거기서 흥미로운 갈래를 하나 발견합니다. 10억이 단순히 지은호에게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에게 다시 줬고 그 뒤에 한우진 쪽에서 빠져나간 결제 내역이 치료만이 아니라 어떤 연결로 이어지는 형태가 보였던 겁니다. 박진석은 그 결제 흐름을 들고 박영란을 만났습니다. 박영란은 겉으로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늘 계산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돈을 직접 만지기보다 돈이 흐르는 길목을 관리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박영란가 재단과 회사 주변을 드나드는 이유는 일이라고 포장되지만 사실은 통제였고요. 박진석은 박영란에게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이 10억 어디서 시작됐어요? 박영란은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고 되물었는데요. 박진석 씨,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고성희가 자산 막히기 전에 빼낸 돈이든 누가 대신 움직인 돈이든 시작점은 누군가예요. 박영란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얇게 웃었습니다. 사람 하나 내쫓았다고 세상이 정리될 줄 알았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박영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 사이 지강호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아니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들고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지강호는 누가 아프고 누가 돈이 필요하고 누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런 약점을 아주 빠르게 모읍니다. 지강호는 그걸로 권력을 만지니까요.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병 비밀이 새어나가는 기척을 지강호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에게 툭 던지듯 말합니다. 형, 요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친구 일 때문에 잠 못 자? 박성재는 딱딱하게 받았습니다. 친구 일은 친구 일입니다. 지강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형 장점이야. 근데 장점이 독이 되는 순간도 있지. 특히 돈이랑 엮이면. 박성재는 돈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병을 돈으로 환산하는 분위기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도 박성재는 지강호를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늘 밀어내면 더 큰 게 온다는 방식으로 사람을 묶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고성희가 드디어 복귀를 시도합니다. 고성희는 집 앞까지 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서 고성희는 현관 밖에서 몇 분을 서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거울처럼 비치는 창문에 자기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눈을 조금 더 촉촉하게, 입꼬리를 조금 더 내리고 목소리를 떨 준비를 하고 고성희는 자기 감정을 진짜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세팅하는 사람입니다. 고성희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건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고성희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는데요. 이상철은 고성희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첫 마디부터 10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더 교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상철 씨 나 좀 살려줘요. 이상철은 그 말에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고성희가 할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철은 바로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사람 앞에서 잔인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고성희가 제일 잘 압니다. 고성희는 이상철의 망설임을 보자 바로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지혁 요즘 숨가쁘다면서요? 이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확신했습니다. 맞네. 고성희는 그 비밀을 이미 어디선가 흘려들었고 오늘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고성희는 표정을 더 불쌍하게 만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엄마예요. 김다정 씨 마음 내가 제일 알아요. 이상철은 그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고성희가 김다정의 마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고성희가 이지혁의 심장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 이 집의 균열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다정이 안에서 그 말을 들어버렸고요. 김다정은 문 쪽으로 나와 고성희를 봤습니다. 김다정과 고성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몇 초는 말이 없어도 모든 감정이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분노보다 먼저 혼란이 왔습니다. 고성희가 왜 이걸 알아? 그 혼란이요. 김다정은 그 혼란 때문에 더 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이지혁의 비밀을 소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김다정은 고성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요. 고성희는 그 말에 바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는 낮은 목소리로 김다정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김다정 씨, 나가라고 하면 나갈게요. 근데 그 전에 10억 얘기부터 해요. 김다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김다정은 아침에 받은 그 문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10억 지은호 고성희. 김다정은 그게 왜 자기 집 문 앞까지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고성희는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에게 숨 쉴 틈을 안 줍니다. 숨 쉴 틈을 주면 상대가 생각하거든요. 고성희는 생각할 시간을 끊어야 이깁니다. 고성희는 말했습니다. 10억은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움직이면서 사람도 같이 움직였어요. 지은호도 한우진도 그리고 지금은 이지혁까지. 김다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가 이지혁을 입에 올리는 순간 김다정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혁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이지혁을 협상카드로 쓸어 온 거였습니다. 이상철은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들고 싶었는데요. 이상철은 누구 편을 들어도 죄인이 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재야, 지금 고성희가 집 앞에 왔어. 박성재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지키려면 비밀을 단단히 잠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고성희는 그 잠금 장치를 부수러 온 겁니다. 박성재는 그 길로 뛰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뛰면서도 이수빈이 떠올랐습니다. 고성희가 예전에 이수빈과 박성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던 기억이요. 박성재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안 뺏긴다. 이번엔 지킨다. 박성재가 도착했을 때 고성희는 이미 집안 분위기를 자기 리듬으로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죄책감으로 싸웁니다. 김다정이 흔들리는 걸 보자 고성희는 더 눌렀습니다. 김다정 씨, 이지혁 살리고 싶죠? 그럼 나랑 싸우지 말고 내 말 들어요. 김다정은 그 순간 고성희를 때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동시에 고성희가 방법을 들고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었는데요. 절박하면 원래 악마랑도 손잡고 싶어지잖아요. 김다정은 그 절박함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김다정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그래서 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보고 고성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나가요. 여기서 협박할 자리 아니에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제일 착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그 성격을 예전에도 이용했었습니다. 이수빈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도요.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너 아직도 이수빈 생각하지? 너 착하잖아. 착하면 늘 잃어. 박성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희가 이수빈을 꺼내는 순간
박성재의 마음이 흔들리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흔들리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 얘기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고성희는 여기서 10억의 마지막 칼을 꺼냅니다. 지은호가 받은 10억 한우진한테 갔고요. 그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박진석도 알고 있어요. 근데 박진석이 그걸 공개하면 누구부터 무너지게요? 고성희는 한 박자 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순이부터요. 그 말에 김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다정은 정순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이고 그 엄마는 딸 때문에 이미 많이 상처받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다정은 고성희가 왜 정순이를 끌어들이는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고성희는 엄마를 공격하면 엄마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성의 자신도 엄마니까요. 고성희는 잔인한데 그 잔인함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엄마라서 안다라는 말로 포장하면 잔인함이 논리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 박진석이 등장합니다. 박진석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고성혜, 너 또 시작이네.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기를 내쫓고 자산까지 막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여기진 않았지만 짜증나는 상대로는 확실히 여겼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고 숫자와 증거로 사람을 압박하는 타입이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10억이 너 목숨줄인 줄 알지? 근데 10억은 내 목줄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웃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고성희는 돈은 무기라고 믿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돈을 올가미로 바꿔버린 겁니다. 박진석은 김다정과 이상철, 박성재를 향해 짧게 정리하듯 말합니다. 10억은 고성희가 지은호한테 준 게 맞아요. 그리고 지은호가 그 돈을 한우진한테 넘긴 것도 맞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지혁 문제랑 연결될 수 있어요. 김다정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의 병이 다른 집 돈 문제와 연결된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김다정은 박진석에게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연결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진석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여기서 모든 걸 다 말하면 고성희가 도망칠 구멍을 만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반만 말했습니다. 병원 쪽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돈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정보가 움직였고요. 누가 이지혁 검사 일정을 어디서 알았는지 그게 이상해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고성희가 조용해질 때가 제일 무서운데요. 고성희는 머릿속에서 세 계산을 시작할 때 그렇게 조용해집니다. 고성희는 도움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병원을 꺼내는 순간 고성희는 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걸 느낀 겁니다. 한우진 간이식대의 흔적이 이지혁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고성희는 단순히 내쫓긴 게 아니라 잡혀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성재,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이지혁 시간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성재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요. 고성희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박성재는 이지혁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괜찮은 척 웃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가슴을 움켜쥐는 그 모습 말입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그 시간을 협박으로 쓰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이지혁을 입에 올리지 마. 고성희는 그 말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감정으로는 안 통하겠다는 걸 느끼면 폭로로 갑니다. 고성희는 김다정을 향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칼처럼 말했습니다. 김다정 씨, 그럼 묻자고요. 이지혁이 병을 숨긴 게 누구 때문인지.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엄마가 감당 못할까봐? 김다정은 그 말에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김다정은 내가 약한 엄마인가? 라는 죄책감이 올라왔고요. 고성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게 고성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상철은 그걸 못 견뎠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고성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김다정 건드리지 마. 이상철이 소리친 건 고성희에게도 충격이었는데요. 이상철이 소리를 치면 그건 정말 끝까지 몰렸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에 잠깐 움찔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봐요. 다들 몰렸잖아. 고성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는데요.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세상 탓처럼 포장합니다. 여기서 이지환이 전화로 끼어듭니다. 이지환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가족일이 터지면 예민해지는 타입입니다. 이지환은 우연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아프다더라 같은 소문이요. 이지환은 그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은 이상철에게 전화해서 묻습니다. 아저씨, 지금 집에 누구 있어요? 이상철은 말을 얼버무렸는데요. 이지환은 얼버무림을 싫어합니다.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요. 고성이죠? 이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고요. 이지환은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 아니고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이지환은 그 결심을 하자마자 정순이에게도 연락을 넣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고요. 정순이에게 10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순이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가 돈 문제에 휘말리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정순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숨이 차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호 어디 있어요? 이지환은 한 박자 쉬고 말했는데요. 지은호가 고성희랑 엮였어요. 10억 때문에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고성희에게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딸이 돈이라는 족쇄를 찼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으로도 무너지지만 돈으로는 더 쉽게 부서지거든요. 정순이는 바로 지은호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순이 마음을 찢는 사실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은호가 죽었다는 거짓말에 한번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그 거짓말을 만든 사람이 고성희였다는 걸 떠올리자 정순이의 분노가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정순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을 보자. 그때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지혁은 병 때문에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인데요. 이지혁은 박성재 전화가 오자 일부러 밝게 받으려 했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인데? 박성재는 그 밝음이 더 슬퍼서 목이 잠깁니다. 박성재는 그래도 말했습니다. 지혁아, 고성희가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정적이 생겼습니다. 이지혁은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남의 비밀을 들고 와서 거래하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지혁은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그럼 이제 시작이네. 박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포기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내야지. 내가 끝내야지. 이지혁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도 숨이 조금 찼습니다. 끝내려면 대가가 필요하잖아. 그 순간 박성재는 고성희가 말한 시간이 진짜로 이지혁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에게 숨긴 게 병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지혁은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병이 사람을 다급하게 만들 때 사람은 평소엔 안 하던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어쩌면 10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고성혜, 내가 10억으로 사람 묶을 줄 알았지? 근데 10억은 이제 너를 묶는 줄이야. 그리고 그 줄 끝에는 이지혁 심장 얘기가 있어. 고성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다음 수를 계산했는데요. 고성희의 다음 수는 늘 같습니다. 누군가를 더 크게 무너뜨려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고성희는 문득 박성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성재, 너 이수빈 아직도 못 잊었지? 그 마음 다시 흔들어줄까? 박성재는 그 순간 고성희를 확 때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손이 아니라 말로 막았습니다. 내 얘기 꺼내면 그 순간부터 너 끝이야.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끝? 너희가 내 끝을 결정해? 그리고 고성희는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그 방 안 모든 사람이 들리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말해줄게. 이지혁이 살 기회가 누구 손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얻으려면 너희가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멈췄고요.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어딘가에서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붙잡으려 달리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자신이 받은 10억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은호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10억 다음 차례는 이지혁입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는데요.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건가? 지은호는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정순이에게 전부 말할지, 박진석에게 먼저 갈지, 아니면 박성재에게 연락할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늦는 순간 고성희는 진짜로 대가를 받아내려 할 겁니다. 이지혁의 심장병이 소문으로 퍼지기 전에 고성희가 먼저 판을 뒤집어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숨이 조금 찼지만 이지혁은 그 숨을 참아가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요. 번호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준비해. 이제 나도 거래할 거야. 이지혁이 누구와 거래하려는지, 그 거래가 고성희의 협박을 막기 위한 건지, 아니면 더 큰 폭탄을 터뜨리는 건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10억이 움직인 뒤부터 누구도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